특검이 오늘 내일이죠. 내일 오전 10시에 우병우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어떤 혐의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질까요? 지금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제 우병우 수석의 아들이 보직을 받음에 있어서 약간 직권남용이 있지 않았나 그 부분. 그다음에 계속해서 얘기 나왔던 정강이라는 개인 회사를 통한 횡령이나 배임. 그리고 각종 수사에 있어서 외압을 행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수사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민정수석이라는 그 막중한 자리에서 사실상 이런 농단이 이제 하루 이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 재직 기간 중에 이런 농단에서 얼마나 주재하고 있었는지 뭐 정말 방조나 아니면 공범만큼 관여가 됐는지 아니면 최소한 직무유기 정도라도 위법이 있는지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는 것은 확실히 이제 물증은 확보한 거로 해석을 해야죠.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 특검이 우병우 관련돼서 어떤 수사를 하고 있는지 잘 외부에 공개가 잘 안 알려지지 됐어요. 않았어요. 그래서 외부에서는 오히려 특검이 우병우는 수사를 못하고 있다. 이러다 우병우에 대한 수사를 못하고 종료되는 것 아니냐라고 했거든요. 그런 우려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들고 있는 칼이 어떤 건지 저희들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근데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이것은 분명히 물증은 확보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뭐 아시다시피 그 아들 꽃보직 관련돼서는 관련 경찰 간부를 한 2차례 정도 소환해서 조사한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나머지는 과연 뭘 들고 있을까? 그런 게 좀 궁금하죠. 이번에는 법꾸라지라는 이야기가 더 이상 안 나올 정도로 철저하게 조사해서 우리 특검에 우리가 한번 박수 한번 보내줄까요? 열심히 해라 특검 파이팅! 네. 특검에 이어 헌재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 측의 지원 작전으로 헌재의 탄핵 심판 속도가 늘어져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요. 16일 있었던 변론기일에서 헌재가 24일에 최종 변론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탄핵 소추위원이신 박주민 의원님께서 잘 정리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미 다 아실 거예요. 23일 날까지 양측의 최종적 주장이 담긴 서면을 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23일 이후로 새로운 증거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것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최종 변론 할 수 있는 날짜를 언제로 잡을 거냐라는 질문에 답을 안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약간 그 부분이 불안했었는데 이제 어제 그 날짜를 잡은 거죠. 24일 날 하겠다. 다음 날이죠? 24일 날 하겠다 하고 못을 박아버린 겁니다. 문제는 24일 날 하겠다고 하자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굉장히 반발했어요. 이렇게 되면 진짜 실질적으로 뭔가 준비할 틈이 없다. 라고 막 집단적으로 반발하니까 강일원 재판관이 의견서를 그럼 한번 내봐라. 24일 날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고 너희들이 하고 싶어하는 얘기가 뭐고 준비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얼마 정도 되는지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의견서를 내봐라. 그럼 그걸 받아보고 최종 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24일에서 변경될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이 늦춰지진 않을 거예요. 강일원 재판관이 그런 취지를 정확히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가지고 물은 거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밀히 판단하겠다니까 그저 느리기 위한 시도에는 부응하지 않겠다라는 걸 밝힌 것과 같이 해석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고영태 파일, 소위 고영태 파일 2,000개에 대해서는 헌재가 그거 증거조사 안 한다고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사실 저쪽에서도 뭐 시간 끌만한 게 없어요. 아니 뭐 그쪽은 변호사도 많이 있는데 좀 지금 준비할 시간이 지금이지 뭘 이렇게 시간을 자꾸 달라고 그래요. 대통령 측은 최후의 카드를 어떤 카드를 준비할까요? 전에 계속 예정됐던 게 대통령 본인 출석입니다. 본인이 출석하면서 그 출석해서 할 발언이라든지 또는 출석했을 때 이루어질 신문에 대비하기 위해서 시간을 달라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최후의 카드로 여겨지고 있거든요. 그 가능성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 대통령의 출석에 대해 헌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최후 변론에 대통령이 출석하면 국회 측 재판부가 신문이 가능하다. 이건 어떻게 저희가 해석해야 됩니까? 대통령이 출석하면 국회 측과 재판부가 직접 신문이 가능하다. 뭐 사실상 이제 당사자가 나와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측면도 있지만 당사자도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거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지만 증거이거든요. 그 증거를 현출시키는 방법이 바로 신문입니다. 대통령 측은 그런 모욕 당하고 싶지 않다라는 기조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자기 할 말만 하겠다. 우리 한기환 총리가 국회 왔을 때 누군가가 어떤 의원님
물어보면 자기가 답변을 하고 이런 것 자체를 모욕적으로 느끼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대통령도 그런 취급은 당하고 싶지 않다. 이런 걸 변호인 통해서 내비치고 있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나왔을 때는 스스로 인적 증거로서의 스스로의 역할에는 충실해야 된다. 원칙을 밝히신 거죠. 헌재 차원에서는 위협구를 던진 거로 봅니다. 나오면 너 신문당할 수 있다. 자신 있니? 자신 있니? 자신 없으면 나오지 마. 그거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겠죠. 네. 이재용이 구속이 이제 대통령 출석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안 나올 가능성은 하여튼 더 클 수밖에 없죠. 네. 결과적으로. 그렇죠. 사실은 이제 대통령이 출석을 했는데 단순히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헌재 측하고 국회 측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다 보면은 지금까지 쌓아올렸던 그나마의 알리바이도 막 헝클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이 다 감안해서 출석 여부를 판단할 겁니다. 하여튼 헌재와 특검에게는 다음 주가 아주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24일 최종 변론과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이 이루어질지 많은 국민들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이 출석하면 국회 측과 재판부가 직접 신문이 가능하다. 예. 사실상 이제 당사자가 나와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측면도 있지만 당사자도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거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지만 증거이거든요. 그 증거를 현출시키는 방법이 바로 신문입니다. 대통령 측은 그런 모욕 당하고 싶지 않다라는 기조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자기 할 말만 하겠다. 우리 한교안 총리가 국회 왔을 때 누군가가 어떤 의원님 물어보면 자기가 답변을 하고 이런 것 자체를 모욕적으로 느끼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대통령도 그런 취급은 당하고 싶지 않다. 이런 걸 변호인 통해서 내비치고 있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나왔을 때는 스스로 인적 증거로서의 스스로의 역할에는 충실해야 된다. 원칙을 밝히신 거죠. 헌재 차원에서는 위협구를 던진 거로 봅니다. 나오면 너 신문당할 수 있다. 자신 있니? 자신 있니? 자신 없으면 나오지 마. 그거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겠죠. 잘 외부에 공개가 잘 안 알려지지 됐어요. 않았어요. 그래서 외부에서는 오히려 특검이 우병우는 수사를 못하고 있다. 이러다 우병우에 대한 수사를 못하고 종료되는 것 아니냐라고 했거든요. 그런 오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들고 있는 칼이 어떤 건지 저희들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근데 피의자 신분을 소환한다. 이것은 분명히 물증을 확보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아시다시피 그 아들 꽃보직 관련돼서는 관련 경찰 간부를 한 2차례 정도 소환해서 조사한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나머지는 과연 뭘 들고 있을까? 그런 게 좀 궁금하죠. 이번에는 법꾸라지라는 이야기가 더 이상 안 나올 정도로 철저하게 조사해서 우리 특검에 우리가 한번 박수 한번 보내줄까요? 열심히 해라 특검 파이팅! 네. 특검에 이어 헌재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 측의 지원 작전으로 헌재의 탄핵 심판 속도가 늘어져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요. 16일 있었던 변론기일에서 헌재가 24일에 최종 변론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탄핵 소추위원이신 박주민 의원님께서 잘 정리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되지는 않을 거예요. 관우련 재판관이 그런 취지를 정확히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가지고 물은 거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밀히 판단하겠다니까 그저 느리기 위한 시도에는 부응하지 않겠다라는 걸 밝힌 것과 같이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고영태 파일, 소위 고영태 파일 2,000개에 대해서는 헌재가 그거 증거조사 안 한다고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사실 저쪽에서도 시간 끌만한 게 없어요. 그쪽은 변호사도 많이 있는데 좀 지금 준비할 시간이 지금이지 뭘 이렇게 시간을 자꾸 달라고 그래요. 대통령 측은 이제 최후의 카드를 어떤 카드를 준비할까요? 전에 계속 예정됐던 게 대통령 본인 출석입니다. 본인이 출석하면서 그 출석해서 할 발언이라든지 또는 출석했을 때 이루어질 신문에 대비하기 위해서 시간을 달라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최후의 카드로 여겨지고 있거든요. 그 가능성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 대통령의 출석에 대해 헌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최후 변론에 대통령이 출석하면 국회 측 재판부가 신문이 가능하다. 이건 어떻게 저희가 이미 다 아실 거예요. 23일 날까지 양측의 최종적 주장이 담긴 서면을 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23일 이후로 새로운 증거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것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최종 변론 할 수 있는 날짜를
언제로 잡을 거냐라는 질문에 답을 안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약간 그 부분이 불안했었었는데 네. 이제 어제 그 날짜를 잡은 거죠. 네, 24일 날 24일 하겠다. 다음 날이죠? 네, 24일 날 하겠다 네, 네. 하고 못을 박아버린 겁니다. 문제는 24일 날 하겠다고 하자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굉장히 반발했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면 진짜 실질적으로 뭔가 준비할 틈이 없다. 라고 막 집단적으로 반발하니까 강일원 재판관이 의견서를 그럼 한번 내봐라. 네. 24일 날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고 너희들이 하고 싶어하는 얘기가 뭐고 준비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얼마 정도 드는지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네. 의견서를 내봐라. 네. 그럼 그걸 받아보고 최종 결정을 하겠다라고 네. 얘기했어요. 그래서 24일에서 변경될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이 늦춰. 특검이 내일이죠. 내일 오전 10시에 우병우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겠다고 네. 발표했어요. 어떤 혐의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질까요? 지금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제 우병우 수석의 아들이 네. 보직을 네. 받음에 있어서 약간 직권남용이 있지 않았나 그 부분. 그다음에 계속해서 얘기 나왔던 정강이라는 개인 회사를 통한 네. 횡령이나 배임. 그리고 각종 수사에 있어서 외압을 행사한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수사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예. 네. 뿐만 아니라 민정수석이라는 그 막중한 자리에서 사실상 이런 농단이 이제 하루 이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 재직 기간 중에 이런 농단에서 얼마나 주재하고 있었는지 뭐 정말 방조나 아니면 공범만큼 관여가 됐는지 아니면 최소한 직무유기 정도라도 위법이 있는지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검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는 것은 확실히 이제 물증은 확보한 거로 해석을 해야죠.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 특검이 우병우 관련돼서 어떤 수사를 하고 있는지